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 호가창 보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졌고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리자 지수 전체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모리 공급 부족, 삼성전자 실적 재평가 이야기가 시장을 끌고 갔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좌는 빠르게 흔들렸고 커뮤니티에는 다시 공포가 번졌습니다. 이제 반등은 끝난 것 아니냐? 삼성전자도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 CPI가 잘못 나오면 더 빠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같은 대폭락장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기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폭락이 무조건 기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해서 던지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오늘의 하락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다음 배응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미국 6월 CPI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6월 CPI가 전년 대비 3.8% 수준 혹은 그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숫자가 이 기대에 부합하거나 더 낮게 나온다면 오늘의 폭락은 과도한 공포였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금리 부담이 다시 살아나고 나스닥과 반도체주가 흔들리며 삼성전자도 추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빠졌으니 싸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빠졌는데 내일 어떤 숫자가 나오면 시장이 다시 돌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CPI가 3.8% 이하로 나올 때,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 그리고 숫자는 괜찮은데 시장 반응이 약할 때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강한 실적과 AI 메모리 기대, 용인 팹 조기 가동,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의 반도체 생산 확대 압박까지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AI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기회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는 성장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는 비용이고 미국 생산 요구는 압박이며 주가 측면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반도체 쏠림까지 겹치면서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PI는 시장의 엔진 온도를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시장은 반도체 재평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뜨거우면 좋은 반도체 뉴스도 금리 부담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CPI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계속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CPI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시장 기대와의 차이입니다. 예상치가 3.8%라면 실제 수치가 3.8%로 나오는 것과 3.6%로 나오는 것, 그리고 4% 이상으로 다시 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장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대값보다 기대와의 차이에 더 민감합니다. 마치 시험 점수를 볼 때도 원래 90점을 기대했던 학생이 88점을 받으면 실망하고 70점을 기대했던 학생이 80점을 받으면 환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3.8%가 높은 물가인지 낮은 물가인지보다 시장이 기대했던 경로와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CPI가 예상대로 둔화된다면 시장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금리와 할인율을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계산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6월 CPI가 시장 예상대로 3.8% 안팎으로 나오거나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가장 먼저 안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5월보다 물가가 낮아지고 유가 부담도 완화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보통 성장주와 기술주입니다. 나스닥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를 누른 것은 실적 부진만이 아니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과 금리 부담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CPI가
CPI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수요는 살아있고 금리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면 반도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긍정적인 흐름은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첫째, 미국 CPI가 예상치 이하로 나오면서 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둘째,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본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낙폭과대 반등을 넘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용인 팹 조기 가동,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생산 확대 요구 같은 장기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재료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금리 환경이 너무 거칠면 안 됩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먼 미래의 이익도 지금 가치로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낮게 나오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의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재평가의 숨통을 열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CPI가 3.8% 이하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숫자가 나오면 장 초반에 바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장중 변동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오르다가 장 후반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도 반복됐습니다. 반도체 쏠림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급이 커지면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 안에서 가격이 과격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치 이하로 나올 때는 시초가보다 장중 수급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본주를 실제로 사는지, 기관 수급이 이어지는지, 장 후반에도 매수세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숫자는 출발점입니다. 진짜 확인은 수급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PI가 예상대로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밸류 체인까지 다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기 같은 MLCC와 패키지 기판 관련주, HBM과 기업용 SSD 밸류 체인,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돈이 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은 반등의 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온기가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된다면 시장은 AI 반도체 수요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담은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CPI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은 3.8%를 기대했는데 실제 수치가 3.9%나 4% 근처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처음에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반응하고 달러가 강해지고 나스닥 선물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의 구성입니다. 헤드라인 CPI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도 에너지나 일시적 항목 때문인지 아니면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 코어 물가까지 같이 끈적한지 봐야 합니다. 만약 헤드라인만 살짝 높고 코어 물가가 안정된다면 시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어까지 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이 차이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CPI가 약간 높게 나오는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가 바로 무너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은 여전히 AI 메모리 수요와 반도체 공급 부족, 하반기 실적 전망입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좋은 회사는 맞지만 금리 부담이 다시 올라가면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는 고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은 방어력입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과격하게 나오지 않는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한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가 같이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간 높은 CPI는 충격보다 시험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반도체를 정말 다시 믿고 있는지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투자자 대응은 아주 분명합니다. 추격 매수는 줄이고 확인 매수를 늘려야 합니다. CPI가 조금 높게 나오면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급하게 판단하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호가창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진입자는 바로 들어가기보다 첫 번째 흔들림 이후 저점이 지켜지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단기 물량과 핵심 물량을 나누어야 합니다.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경쟁
경쟁력과 생산 능력 확대, 하반기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보되 단기 물량은 수급이 무너질 때 관리해야 합니다. CPI가 약간 높다고 해서 장기 논리가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속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조심해야 할 그림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를 확실히 넘어가거나 코어 CPI까지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경우입니다. 이때 시장은 단순히 물가가 조금 높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긴축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고 나스닥과 반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실적과 공급 부족 뉴스가 있어도 할인율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성장주는 미래 이익을 먼저 반영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다시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가 쇼크는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프로그램 매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쁜 숫자가 나오면 장중 변동성이 실제 펀더멘털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CPI가 삼성전자를 한 번 밀면 레버리지 수급이 두 번 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매수도 들어오겠지만 장후반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이 겹치면 호가창이 매우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 쇼크가 나오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자체 뉴스보다 시장 구조를 더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본주를 파는지, 레버리지 ETF 거래가 과열되는지, 장후반 매도 압력이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CPI가 뚜렷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 투자자 대응은 명확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이유로 물가 쇼크 직후 바로 뛰어들면 시장이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AI 반도체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단기 물량은 장중 저점이 깨지고 외국인 매도가 커지며 장 후반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기준 없는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CPI 쇼크가 나온 날은 평단을 낮추는 날이 아니라 시장이 어디서 멈추는지 확인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공포에 던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공포를 무시하고 덤비는 것도 위험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CPI는 예상대로 나오지만 시장 반응이 약한 경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숫자는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장중에 밀린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경우 시장은 이미 CPI 안도감을 어느 정도 선 반영했거나 다른 변수를 더 크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ML과 TSMC 실적을 기다리거나 미국 빅테크 캐펙스 가이던스를 확인하려 하거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기 수급 부담을 먼저 보는 겁니다.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약하면 투자자는 숫자보다 시장 반응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가격으로 말합니다. CPI가 괜찮았는데도 삼성전자가 장후반에 밀린다면 그건 시장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대응을 더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CPI가 좋았는데도 주가가 약하다고 바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봐야 할 것은 수급의 방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는데 개인 매물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삼성전자 혼자 약한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약한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약하고 하이닉스와 소부장이 강하다면 시장은 여전히 HBM 대장주와 밸류체인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반도체 전체가 약하다면 CPI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적 시즌 확인 심리가 더 강한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PI 발표 이후 진짜 봐야 할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수급의 확산입니다. 삼성전자 본주로 돈이 들어오는지,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이는지,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주,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CPI가 진짜 반등 재료라면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소부장으로, 소부장에서 전력 인프라로,
추가로 다시 지수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런 CPI 이후 수급 확산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떤 구간에서 무리하지 않고 대응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숫자보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방향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별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유자분들입니다. CPI가 예상치 이하로 나오고 삼성전자 수급이 살아난다면 핵심 물량을 성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 초반 급등만 보고 모든 불안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장 후반까지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실제로 본주를 사는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PI가 약간 높게 나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단기 물량은 수급 기준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CPI가 크게 높게 나오면 방어가 우선입니다.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을 분리하지 않은 계좌는 변동성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오늘도 내일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CPI 발표 전에는 예측으로 들어가기보다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뉴스가 크고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발표 직후 첫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좋은 CPI가 나오면 시초가 추격보다 눌림과 장중 수급을 봐야 합니다. 나쁜 CPI가 나오면 급락 직후 바로 매수하기보다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3번에 나누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공포가 나온 자리에서 소량, 두 번째는 장중 저점이 지켜질 때,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확인되고 장 후반에도 버틸 때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진입을 잘못하면 오래 마음고생을 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CPI 발표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물가가 낮게 나오면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커지고 물가가 높게 나오면 다시 손실이 깊어질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에 따라 물량을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평단을 낮추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PI가 안정되는지,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지, 장 후반 매수세가 남는 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번엔 반등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물타기하면 계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손실을 빨리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가 다시 살아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가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건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CPI를 앞두고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CPI가 3.8% 또는 그 이하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코어 CPI까지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CPI 이후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자 본주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하이닉스, 삼성전기, 소부장, 전력기기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후반까지 상승분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PI 발표일에는 첫 30분보다 마지막 30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반응은 종가 근처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월 CPI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재평가가 가능한 시장 환경인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은 AI 메모리 수요, 반도체 공급 부족, 생산 능력 확대, 하반기 이익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시장 금리와 투자 심리가 너무 거칠면 안 됩니다. CPI가 낮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반도체 재평가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CPI가 약간 높게 나오면 변동성을 소화하며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CPI가 크게 높게 나오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CPI가 예상대로 나왔는데도 주가가 약하다면 시장 반응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답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 이후의 수급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6월 CPI, 미국 국채금리,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SML과 TSMC 실적, 외국인 수급, 반도체 소부장 확산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CPI 발표 이후에는 숫자보다 시장 반응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미국 CPI 하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고 반도체 대형주 수급이 지수 전체를 움직이며 AI 투자 심리와 금리 부담이 하루 안에 뒤섞이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CPI가 예상대로 둔화되면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높아도 수급이 버틴다면 변동성 소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I가 크게 높고 금리가 다시 핀다면 단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3.8% 이하에서는 반도체 재평가 가능성을 보고 3.8%보다 높으면 시장이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며 4% 이상으로 크게 흔들리면 방어와 분할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CPI 발표 직후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